네, 안녕하십니까, 부모님 반갑습니다. 네, 전진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교육정보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도 대입 전형 계획에서 학폭 반영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입에 관련되어진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사실 학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단어를 갖다 생각하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거죠. 학폭 진짜 절대 안 돼 라는 이 말을 머릿속에서 상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조심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더 글로리나 아니면 또 다른 일들로 인해서 학폭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부분의 문제들도 이제 심각해지는 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에서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제가 가르치던 제자도 이제 서로 친한 친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쿡쿡쿡 찌르던 거에 우발적으로 사춘기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에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서로 친했던 두 친구가 서로 가지는 트라우마가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둘 다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일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학 입시 지원에서 형태가 정시와 수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23학년도에 그 비율을 갖다 따지게 되면 수도권은 정시 비율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은 수시 비율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시에서도 이제 그 학폭 반영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4월 12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6년 대입부터 모든 전역에 학폭 조치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1년 빠르게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자, 대학은 학생부를 활용한 정성평가를 비롯해서 학교폭력 징계 자체만으로 탈락 조치, 그 다음에 징계 조치의 수위에 따른 감점 조치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폭에 대한 근절 종합 대책에서 일단 교육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에 대한 부분의 제재, 방안의 마련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지금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발표가 되고 어떻게 지금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발표안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5학년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 현황에서 수능 위주로 그 부분을 갖다 해석하고 있는 곳은 21곳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해석하고 있는 곳은 112곳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학생부 교과나 논술 또는 실기에 대한 부분들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지만 학폭 안 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꼭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폭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감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점 방식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상간의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감점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 국립대 총장협의회에서 학폭 조치 사항에 대한 적극 반영을 갖다가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갖다 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가 안 되도록 해야 되니까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을까. 불이익을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당락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학폭이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학폭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 가해자, 그 가해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있는 그 부분에 피해자를 발생시킨 학생이기 때문에 조치를 받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처리 문제에 대한 부분의 가이드가 아직은 없어요. 지금 이게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생활기록부에 2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거에 기록 적히는 거에 대한 걸로 사실 어떤 불이익을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것이 조금 힘들고요.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진로를 갖다가 원하는 목표대로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겪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서 발표되어진 내용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일단 학교폭력 대처에 대한 부분들은 학부모님, 학생, 그리고 학교에 대한 어떤 관련 관계자분들이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좀 모여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나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대처를 갖다 할 것인가, 그리고 발생했을 때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강경하게 대처를 해서 사후에 또 발생할 일들을 막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야기들을 좀 차분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발표 안에 대한 것만 일단 정보를 취득하셔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내용을 준비해서 어머님들께 또 아버님들께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또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